자, 오늘 사인 법칙 들어갈 건데 삼각함수 활용 전 파트 개념 들어갈 거야. 그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 이 기본 개념은 쉬운데 이 파트는 왜 어려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도형을 못해서라고 하면 조금 마음의 상처를 입을 거고, 그지? 기본 골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기본 골격. 여러분들 피타고라스라고 하면은 직각삼각형을 떠올릴 거야. 맞지? 근데 일반적인 삼각형을 주면은 직각삼각형을 떠올리지 못한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해. 직각삼각형이 안 보이면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물을 공부하는 학과가 있다라고 하자. 뭐 개나 고양이나 이런 쥐새끼나 이런 거 있지. 그 친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 해부학은 꼭 들어가. 해부학이라는 거는 그 친구 뼈라든지 이렇게 근육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형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하면은 그 도형의 기본 골격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골격 구조는 직각삼각형이라고 배웠다 이거지. 그럼 그 직각삼각형으로 어떤 도형을 보면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쥐새끼를 보면은 팔다리 뼈가 이렇게 보이듯이 엑스레이 찍듯이 그렇게 보이듯이 일반적인 삼각형이 보인다면 그 친구를 우리는 직각삼각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보조선이라고 하죠. 맞지? 맞죠? 이 친구가 직각삼각형으로 나눠서 보이고 싶다면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요렇게 자르면 직각삼각형으로 보이겠죠. 맞지? 그래서 이 커다란 도형 안에서 작은 구조물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 작은 구조물들을 찾는 걸 여러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생긴 파트가 삼각함수 활용이야. 알겠습니까? 조금 더 복잡한 도형들이 나올 거고, 오케이.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난해한 도형들이 나올 거야. 중학교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경시라든지 이런 심화라든지 그런 이름을 달고 그때는 등장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그 심화라든지 응용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덜어낼 수 있게끔 보조 목발 같은 걸 만들어 준 과정이다.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서 내용의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피타고라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A, B, C 있으면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웠다, 그지? 흔히 얘기하는 삼각비라고 하는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사인 30, 너무 시간이 늦었으니까 사인 30 얼마지? 2분의 1. 모르면 창피하다. 45, 2분의 루트 2, 사인 60, 2분의 루트 3. 잘했어요. 자, 요 친구 클로스 되면서 누구 나옵니까? 코사인 나오죠, 그지? 그리고 탄젠트 3종 세트 나왔을 겁니다. 그죠?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예쁜 직각삼각형 한번 그려보자. 자, 30도 직각 60도. 자, 이럴 때 이제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1대 2대 루트 3이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1대 2대 루트 3. 요거 1대 2대 루트 3이 왜 1대 2대 루트 3이냐면 빗변에 중점을 찍으면 어떤 일이 생겼지? 정삼각형이 생겼죠. 기억나요? 그래서 빗변에 중점을 이렇게 퐁 찍으면은 얘가 외심이잖아. 외심은 뭡니까?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어때요? 같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가 30도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고 30, 30도 했으니까 60.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0.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이 됐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왜? 숫자가 왜 이러니? 이렇게. 중학교 다시 다녀야겠다 얘들아. 미안하다. 자, 1대 2대 루트 3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삼각비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뭐 추억팔이 하는 건 아니고 세 가지 중학교 얘기를 한번 복습을 해봤어. 직각삼각형의 구조물을 발견해야 되는 거. 수선에 발을 내린다든지, 오케이? 또는 둔각삼각형이면은 어디에? 연장선의 수선에 발을 내린다든지.
맞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구조물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삼각비들 그리고 피타고라스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그리고 기본적인 30도, 60도 직각삼각형은 1대 2대 루트 3이라는 기본 상식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게. 검은색이 잘 안 나오네. 좀 출근 좀 시키고. 점점점점점. 겁나 춥다, 그지? 요번 2월 엄청 추울 거래, 얘들아. 1월에 따뜻했잖아, 그지? 자, 일단 오늘 두 개 배울 건데요. 첫 번째는 사인 법칙이고요. 오케이.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입니다. 두 개만 배우면 끝이야.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배울 게 뭐 5분만 설명하면 사실 끝인 거야. 그렇지만 이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들어가 있는 이 파트는 수능에서 10년 넘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여전히 출제가 되고 있고 ING 중입니다. 딱 한 해 쉬었나? 한 해 쉬었나? 한 해 쉬었어. 딱 한 해 쉬었는데 걔가 안 나오지는 않았어. 좀 다른 형태로 나왔고 여튼 올해도 작년도 그 작년도 계속 나오는 책 고난도 유형입니다. 자, 이 친구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년을 갈아 넣어야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보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3이 돼서 딱 스타트하면 딱 1년이 흐르잖아요. 겨울방학부터 해서 그때쯤 이제 수능 칠 때쯤 되면은 그때 어이저이 조금씩 풀리는 정도 느낌의 단원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단원이고 그렇지만 그 1년을 갈아 넣는 이유는 명확하겠지. 그거 놓치면 풀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네들이 보통 2등급 라인 때 애들이 맞춰야 되는 책 고난도 문제야. 맞춰야 되는 의무야 그거는. 그걸 틀리겠다라고 하면은 2는 없는 거야. 그 아래부터 무조건 3입니다. 점수대가. 오케이. 많은 인원들이 치기 때문에 그 등급이라는 거는 엄청 솔직하거든 사실. 솔직하단 말이야. 딱 이 문제 못 맞추면 이거는 3등급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 경계선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만 한 번만 하고. 자, 원 보면은 조금 두려움이 있겠지만 딩글딩글하고 이쁘다고 생각해봐. 알겠지? 빈대떡처럼. 자, 원에는 항상 삼각형이 있습니다. 내접하는 삼각형도 하나 있고요. 외접하는 삼각형도 하나 있어요. 원 하나에는 이렇게 내접, 외접 둘 다 가능합니다. 거꾸로 삼각형한테도 원이 외접, 내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삼각형 기준으로는 외접원이 유일하고요. 삼각형 기준으로는 내접원이 유일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접원, 외접원 얘기는 무조건 나올 거라 이거야. 오늘의 주인공은 원이 아니야 얘들아. 누구냐? 삼각형입니다. 됐지? 우린 삼각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알고 싶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을 조금 더 면밀하게 알고 싶어서 처음 들어온 친구가 이 외접원 됐지? 조금 이따가 하게 될 내접원 이렇게 두 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가겠지? 자, 일단 외접원 나오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거야. 중3 때 배웠던 거 뭐였죠? 원의 둘레 뭐라 불러요? 원주 중학교 다 같이 가야겠다 그지? 원주에 이루는 각 이 친구 뭐? 원주각 맞지? 원주각의 성질은 뭐였죠? 얘가 움직여도 각이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지지? 맞지? 그래서 요렇게 돼도 각이 A고 요렇게 돼도 각이 A란 말이야 맞죠?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보고 싶은 골격 구조는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지. 그래서 직각을 만들어 보자. 직각을 만들려면은 뭐를 지나야 되느냐? 원의 중심을 지나게 해줘야 직각이 만들어집니다. 이유는 여기 있지. 외심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있어야 된다. 맞지? 외심은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빗변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만들어져? 직각이 만들어져.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각이랑 요 각은 당연히 어때요? 같은 각이겠지? 맞죠? 그리고 보통 대각과
대변은 이름이 같은 게 국룰이야. 알겠습니까? 대각과 대변은 이름이 같고요.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이름들이 알파벳 순을 이뤄요. 그러니까 얘가 A면 얘는 B고요. 얘는 C고요. 아니지. 시계 반대 방향이 여기구나. 얘가 B, C. 됐지? 그래서 A, B, C. 이게 국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여튼간에 지금 여기가 B, C라고 하면은 빗변 C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친구가 지름이잖아. 그래서 라지 ER로 표기를 할게. 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고 셋하고 ER이고 A. 셋하고 ER이고 A. 우리 사인 기억나죠? 사인 어떻게 했지? 내가 셋하면 빗변분의 높이였죠. 마찬가지로 직각이고 빗변이고 셋하니까 여기가 높이, 여기가 빗변. 빗변분의 높이, 즉 사인 세타는 2R분의 라는 최초의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얘가 사인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쌤이 사인 법칙 증명하면서 했던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신에서는 할 일이 없겠지만 모의고사에서는 꼭 하는 연산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이동시켜서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직각삼각형을 찾는 거. 빗변의 중점은 외심이라는 거.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 알아서 찾아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걸 조금 더 다듬어 주면 sin A 분의 A로 할 수가 있어. 세타가 지금 각 A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자, 이 친구들을 각 A, 각 B, 각 C에 대해서 똑같이 돌려주면은 sin B분의 B, sin C분의 C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첫 번째, 외접원을 구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긴 거야. 이 별을 구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 이거야. 별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는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풀었을 거야 분명히. 직각삼각형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장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든지. 맞지?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이 행위를 이제 안 해도 돼. 알겠습니까? 뭘 할 수 있다? 사인 법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인 법칙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기본 골격 구조를 파악을 해야 돼. 알겠니? 뭐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뭐가 있다면?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대변과 대각이 있으면 돼. 대변, 대각이 있으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먼저 체크해보자. 즉, 다 필요해? 다 안 필요해. 대변, 대각 한 쌍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뭐를 구하려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해되니?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데 대변, 대각 한 쌍만 있으면 돼. 근데 이왕이면 무슨 각이어야 되냐? 특수각이어야 되겠지. 특수각이어야 되겠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각. 무슨 각? 30도, 45도, 60도 이제 좀 확장됐어. 120도, 150도, 135도 이런 친구들이면 할 수 있다 이거야. 이해돼? 근데 되게 애매한 각들이 있어. 될 듯 안 될 듯한 각. 105도, 75도 그런 친구들은 사인 값을 알 수가 없지. 그러면 대변, 대각에 해당하는 각으로 적용하면은 안 되겠지. 맞지? 하지만 값이 안 구해진다고 해서 표현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봐봐. 각 A가 75도다. A가 2라고 치자.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하면은 이 R은 사인 75분의 2 그러면은 R은 75분의 1 사인 75분의 1 하면 이렇게 적으면 틀렸냐 하면 틀린 건 아니야.
단지 이 값을 너네들이 좋아하는 유리수나 무리수꼴로 나타내기가 어려울 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어려울 뿐이지 안 된 건 아니야. 이것도 상수잖아 얘들아. 맞지? 그냥 표현이 조금 거칠 뿐이야. 오케이? 뭐 저 정육점 가서 고기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돼지 앞다리살 이렇게 다리를 통째로 준다든지 약간 그런 상황일 뿐이야. 안 준 건 아니잖아 그지? 집에 와서 잘 골라 먹으면 되지. 그러면 두 번째, 왜 저번에 반지름과 왜 저번에 반지름과 각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면은 뭐가 만들 수 있겠어? 대변 되겠지. 됐지? 그러면은 이 각 대신에 대변이면은 대각이 만들어질 거고, 변이면 변이랑 변이야 맞는 말이겠지. 자, 이런 식으로 역연상 됐지? 자, 두 개의 공통점은 뭐야? 얘네들은 외접원이 주인공이야. 문제에 원이 있어. 문제 그림에 원이 있다고. 그러면 사인 법칙을 1순위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야. 그게 기본 골격이야. 이해돼? 됐습니까? 다음. 여기서 이제 숙달되면은 조금 업 버전이 3번 형태인데요. 외접원이 필요 없는 거야. 외접원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거쳐가는 매개체 정도라고 보면 되고, 대변 대각과 대변 대각이 두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 대변 대각 한 커플이 있어. 플러스 대변이나 또는 이렇게거나 또는 대각이거나. 이해돼? 그 상황이 요 상황이야 얘들아. 한 커플이 있어. 한 쌍 커플이 있어. 됐죠? 커플 나중에 대학생 되면 많이 만나시고. 그리고 요렇게 얘는 짝이 없지. 얘 짝이 없지. 맞지? 딱 이 상황이야. 크로스 되는 요 상황. 이게 기본 살 때 두 번째 타입입니다. 이해되니? 이해돼요?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얘는 3명이서 한 팀이야. 됐지? 대변 대각 외접원, 대변 대각 외접원, 오케이? 대변 대각 외접원이 한 팀이야. 됐지? 그리고 얘는 대변 대각 대변, 변변각, 변변각. 이해돼? 각각변 이런 것도 되고 각각변도 되고. 이해되지? 근데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 한 쌍은 맞아야 돼. 얘는 한 쌍은 맞아야 돼. 알겠니? 근데 사실 한 쌍이 맞다는 건 게임이 끝났다는 거야. 한 쌍이 맞으면은 외접원도 구해지거든.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인 법칙 통해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얘기를 해봤어. 기본적으로 대변 대각이 주인공이야. 대변 대각 한 쌍. 알겠지? 한 쌍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면 돼. 마음이 편하다.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지? 대변 대각이 마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야 돼. 됐지?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질 때쯤이면은 얘가 자리를 뜨겠지. 자리를 뜨겠죠? 맞잖아. 약간 그 연인 사이끼리도 좀 마음 편해지면은 막말하고 그러잖아. 안 그러니? 자리를 뜨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각을 너네들이 구해야 되는 거야. 잠시 자리를 비운 거야 애가. 자리를 비우면은 몇 살 잡고 끌고 와야지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그 자리를 비워놓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그거 없어졌다 하면서 돌돌돌 떠는 게 아니고 그 각을 찾아내면 돼. 알겠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는 대변과 대각이다. 알겠지? 이게 없다고 놀랄 필요는 없어. 끼워 넣어서 찾아줘야 돼. 알겠지? 끼워 넣어서 찾아주면 돼. 뭐 문제 안에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든지. 알겠지? 요각 대신에 어떤 방법으로 요렇게 준다든지 요런 방법을 준다든지.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럼 좀 하고 갈까? 중학교 거? 중학교 다녔잖아. 안 다녔어요? 중학교 다녔잖아. 그래. 근데 중학교 때 거의 뭐 이거 한 달 넘게 동안 배우지 않나요? 자, 일단은 두 개 타입의 도형을 넣었어.
첫 번째 타입은 우리가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어. 원 안에 사각형.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는 친구는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냐? 180도야. 알겠지? 마주보면 기분이 참 좋다, 그지? 왜 오늘 출근을 잘 안 하지? 날이 추워서 출근을 안 하네. 나와. 나왔다. 자, 얘가 세타면 마주보는 각이 180도라서 180 빼기 세타가 되겠지? 됐죠?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 세타. 됐죠? 이 세타 관계를 뭐라 부르느냐? 대각이라고 불러요. 이름이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은 이름 중요하지. 이름을 알아야 애가 오래 기억이 남거든. 맞잖아. 옆에 이렇게 고개 돌려봐. 친구 이름 아는가? 알겠지? 모르지? 그러면 1년 뒤에 까먹어. 그럼 잊혀져. 없는 사람인데. 쌤도 고등학교 시절 때 생각해보면 각 반에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서 자기 반인데도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는데도 이름 모르고 올라간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그런 친구들 지금 생각해보면 얼굴이 기억이 안 나. 얼굴조차. 그래도 이름 알던 친구는 얼굴은 기억나는데 여하튼 그래요. 네, 대각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쌤이 이거 무슨 표현인지 이해돼? 요각이랑 요각이 지금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커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반대쪽에 이렇게 띡 줄 수도 있다고. 이해돼? 반대쪽에 띡 줄 수도 있어.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요각을 준다든지. 알아서 구해라고. 요거 커플 네가 알아서 찾아와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 다음 두 번째. 요 그림 기억나요? 이거 접선이에요. 접선. 이 각 이름 뭘까요? 이 각 이름 접하는 현에 대한 대각이다. 오케이. 접현각이라 불러요. 얘랑 같아요. 접현각.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돼. 알겠니? 좋아요. 사인 법칙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배웠어요. 사인 법칙 뭐 하는 친구다?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가 있다. 의미적으로는. 오케이. 의미적으로는. 두 번째, 한 쌍이 있으면 나머지 친구들을 소환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삼각형에 지금 뭐 변변각이 있으면 각을 구할 수 있다든지 완성되지 않는 아까 요 도형에 대한 변기를 모두 다 찾아낼 수 있겠지. 맞지? 이 찾아내는 행위를 뭐라고 하냐? 삼각형을 푼다라고 해. 그러니까 도형 그림으로 된 방정식이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림으로 된 방정식이야. 알겠죠? 그림으로 된 방정식으로 완성하겠다 하는 게 이제 삼각형을 푼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삼각형을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해서 사인 법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외접원을 배웠으니까 세트로 같이 나오고 싶은 친구들이 많겠지. 뭐가 있겠니? 삼각형만 해도 되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오심이라는 게 있지. 오심에 뭐 있어요? 방금 외심 봤다, 그지? 외심. 당연히 지금은 메인이 외심이야, 얘들아. 외심이야. 얘가 메인이야. 그럼 외심 말고 이제 친구들 당연히 내심 나오겠지. 맞지? 내심까지는 잘 나와. 나 무게중심까지도 뭐 그렇다 쳐. 나올 수 있어. 무게중심. 그리고 뭐 있어? 수심 있지, 수심. 수심은 좀 오버야. 수심은 오버야. 수선의 발의 교점. 요건 조금 오버야. 오케이. 수심은 오버인데 한 번쯤 소 뒷걸음질 칠 때쯤 나와. 소가 뒷걸음질을 언제 치느냐? 1년에 한두 번 정도 쳐. 알겠지? 그래서 그때쯤 한 번씩 나와. 어떤 그림이냐? 수심은 한번 보여는 줄게. 그림은 한번 그려놔봐. 수선의 발. 얘가 수심.
자, 수심은 나오면은 뭐를 봐야 되냐면 기억하세요. 토끼기. 자, 고양이 같이 보이나? 안 보여? 고양이처럼 보여 이제? 기억해야 돼. 토끼기 모양은 도형에서 엄청 중요한 구조야. 왜냐? 원이거든요. 원이 보여야 돼. 골격 구조가 보여야 돼. 알겠지? 골격 구조가 잘 보여야 돼. 어떻게? 요렇게. 골격 구조가 잘 보여야 돼. 완전 잘 그렸다, 그지? 그림에 소질이 있어. 미술학원을 한 달 정도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니지, 대학생 때지. 잘렸어. 미술 선생님이 나랑 나이가 비슷했는데 바로 숙제 안 해온다고 잘랐거든. 숙제 안 하면 잘리는 거야. 나는 엄청 인자한 거지, 얘들아. 어때? 숙제 안 해도 다음에 해와. 같이 할까? 이러면서 하는데 그 미술 선생님은 뭐 한 주에 동그라미를 100개를 그려오래. 스케치북에. 그게 손목이 남아 돌지 않겠네? 하면서 몇 개만 그려갔지. 왜 숙제 안 하면 좀 일찍 가서 그리고 있잖아. 그걸 하고 있었어. 미술 학원 가서 이렇게 동그라미 열심히 그리고 있었는데 겁나 못하더라고. 여튼간에 자, 지금 보시면 요 각이 같다. 이 각이 같으면 4점이 한원위에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공원점이라고 불러요. 공원점. 이거 찾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지?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 보입니까? 빗변? 보이지? 빗변. 빗변의 중점. 외심. 수심인데 외심이가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맞아. 그런 느낌. 여튼 수심 봤다, 그지? 다음. 방심 모르는 친구 되게 많잖아. 방심, 오심. 생각해, 오심이잖아. 오심. 오심 5개의 점. 오심은 다 알잖아, 그죠? 몰라요? 삼각형한테는 5개의 점이 있어. 오케이. 5개의 점 중에서 이제 외심, 내심, 무게중심, 방심, 수심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들 이어주면 오히려 직선이라는 엄청난 예쁜 직선이 만들어져. 안 할게. 자, 이번에 방심은 뭐냐? 방심은 그래도 한 번씩 나온다. 오케이. 중학교 때도 본 적이 있어. 여러분들은 봤어. 근데 이름을 안 들었을 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까먹는 거야. 이름을 안 들으니까. 이름 들었어. 이제 방심하지 않겠지. 그지? 자, 삼각형이 있어요. 오케이. 요번에는 어떤 원이냐라고 하면은 연장선에 접하고 한 변에 외접하는 이 딩글딩글한 원이 방심입니다. 원의 중심, 방접원이겠지?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방접원, 무게중심, 수심, 내접원, 외접원. 그러니까 3개는 접하는 원이야. 접접접. 오케이. 접접접. 이해되지? 그래서 있는 방접원. 자, 방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성질이 되게 많은데 성질 다 적어줘봐야 뭐 사실 기억을 못할 것 같아. 이거 기억하는 친구를 한 번도 못 봤어, 사실. 그래서 요것만 얘기하자. 요 길이가 같고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거 더하기 요거는 삼각형의 둘레가 나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빨간색이 두 팔이야. 양팔이야. 됐지? 맞지? 요거 2개 길이 같고 요거 2개 길이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거 2개 길이 합은 삼각형의 둘레인 거지. 이해되니? 근데 요거는 무슨 선이라고 불러? 빨간색 선. 아까 내가 접하는 원이라고 했지. 얘는 접선이야.
접선이면은 당연히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 같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오늘부터 쌤이 계속 강조를 할 건데 접하면요. 직각표기는 의무입니다. 알겠니? 얘가 이렇게 접했지. 직각표기는 의무라고. 요게 의무. 원이 있지. 원의 중심 표기하는 것도 의무야, 얘들아.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는 어떻게 해야 돼? 꼭 해라는 거지. 문제에 쓰이든 안 쓰이든 꼭 해놔봐. 알겠지? 이게 이 도형을 분석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요걸로 이제 넓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할게. 뭐 a 더하기 b 빼기 c 나누기 2 방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가 딱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을 거고요.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 공식 맞나 보고 있어. 자, 방심 맞다, 그지? 자, 여기서부터가 내심 바운더리야. 어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 출제 빈도순으로 적었어. 출제 빈도순으로 적었어. 자, 당연히 외심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맞지? 야, 문제 내심 문제야, 얘들아. 잘 들어봐. 내심 문제야. 요래 있어. 그러면 사인 법칙 쓰겠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맞잖아. 삼각형 있고 원이 있잖아. 맞지? 요래 갈까? 자, 요래 돼 있어. 자, 이 친구도 뭐야? 삼각형이랑 원 보인다, 그지?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원만 보이면 사인 법칙이야. 일단 해도 돼. 해도 돼. 왜? 사인 법칙을 하고 안 풀리면은 이제 다른 친구 쓰면 되거든. 사인 법칙 말고 써야 될 친구는 조금 이따 배울 코사인 법칙이야. 둘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 얘들아. 둘 중에 하나는 써야 삼각함수 활용 파트 문제일 거 아니야. 맞죠? 둘 중 하나는 써. 근데 우선순위는 원이 나오면 사인 법칙 쓰면 된다, 이거지. 알겠지? 내심이 문제인데, 얘들아. 내심은 사인 법칙이랑 상관이 없어. 그냥 약간 곁들여서 같이 물어볼 뿐이야. 근데 내심 물어보는데 애들이 의외로 못 구하더라고. 내심은 우리 어떻게 구했지? 중학교 때 생각해봐. 내심은 여러분들이 아마 살면서 이 오심 중에서 외심 다음으로 제일 많이 구한다면 내심이야, 얘들아. 오케이. 내심은 내심의 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물어봅니다. 오케이. 이 내접원의 반지름. 자, 일단 접하니까 이렇게 표기를 해줄게요. I 뿅뿅뿅뿅뿅뿅 ABC. 자, 일단은 내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면 이 스몰 r은 얘들아 항상 넓이로 계산해야 돼. 오케이. 항상 넓이로 찾아야 돼. 이 친구는 넓이로 찾아야 돼. 넓이. 나비. 알겠죠? 넓이로 찾아야 돼. 어떤 넓이? 일단 어찌됐든 전체 넓이를 찾아내라 이거야, 너네들 보고. 전체 넓이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2분의 1 a, b, 사인, 사이값. 중3 때 배우죠? 3학년 2학기 때. 맞죠? 사인 법칙. 응용 문제가 나오겠지. 봐봐. 대변 대각을 하나 줄 거야. 얘 예쁘게 안 준다고, 변 길이를. 3, 4, 60. 예쁘게 줬잖아,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넓이 공식 쓰기 좋은 모양이지. 2분의 1 a, b, 사이값. a, b, 사이값. a, b, 사이값. 요거잖아. 맞지? 요거를 이제 안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면 너네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커플을 만들어줘야겠지. 오케이? 커플 짝짓기 해보자. 누구랑 누구랑 짝이야? 대변 대각이 짝이라고 했지. 맞지? 커플 만들어줬네? 커플 한 쌍. 됐지? 그리고 얘는 짝이 없다, 그지? 그럼 짝을 뭐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은 생겼어? 생겼어요? 한 쌍변이면 나머지 한 쌍만 만들어지면은 나머지 찾을 수 있어. 알겠지? 마주보는 것 중에 한 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요걸 찾아. 자, 찾아볼까? 사인 60분의 3은 사인 별분의 4 하면은 2분의 루트 3 됐다, 그지? 그러면 이제 얘가 만들어졌네. 문제인데? 얘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얘들아, 이게 특수각은 아니야. 특수각은 아니어도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사이각이 없네, 얘들아. 그지? 젠장, 사이각이 없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찾아야 되겠네. 맞지? 이 친구. 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문제 조금 엇나가게 줬어. 그러면은 뭐 결국 찾았다 쳐.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 오케이. 요 넓이를 구해.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면은 요거랑 같다로 뭐를 쓸 거냐?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 플러스 r 이라는 공식을 쓸 거야.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웠고요. 둘레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2분의 1. 오케이. 요걸로 4저번의 반지름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너네들이 2개 배울 거야. 공식을 2개 배울 거야.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으로 넓이를 어찌됐든 완성을 시켜. 알겠지? 완성을 시켜. 방금 내가 요걸 구했는데 요걸 못 찾았잖아. 그러면은 찾는 방법이 있어. 코사인 법칙이란 걸 쓰면 돼. 그치? 뒤에 거 배워서 쓰면 돼. 아니면 얘들아, 중학교 때 방법을 써도 돼. 중학교 때 방법을 써도 돼. 중학교 때 이 상황이면은 삼각형을 풀 수가 얘들아 있었어. 어떻게 했느냐? 골격 구조 잘 봐라고 했지. 오케이. 자릅니다. 보여요? 자르는 부분. 선생님 저는 요렇게 자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잘라. 직각삼각형이 잘 보이게 잘라주면 돼. 나는 요렇게 잘라볼래. 그러면 1대 2대 루트 3 피타고라스 루트 2루트 3 땡큐. 2루트 3 맞아요? 여기가 2루트 3 그럼 9에 그래 아까 이상하더라 계산이. 있을 수 없는 삼각형을 그려놨네. 피타고라스 여기 음수 나오지 그지? 얘 문제가 이상하다 했어. 그래서 내가 멈췄거든. 없는 도형을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거 뭐지?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가? 거기 영화 보면 나오는데 현빈 보면은 현빈이야 뭐야? 최민식이 아저씨나 그리고 남자애가 기억이 안 나네. 여튼 남주가 그래서 중요해. 뭐 여튼간에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삼각형을. 그러니까 잘 쪼개서 풀리면은 사인 법칙 안 써도 돼요. 알겠지? 코사인 법칙 이거 뭐 간에 안 써도 돼. 여튼간에 넓이를 구해서 요거랑 같다라고 하면 4저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이 공식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a 2분의 1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b 2분의 1 그리고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c 2분의 1 하면은 넓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방법으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넓이를 찾아. 너네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알겠지? 근데
이 공식들을 안 써도 되는 타입들이 있어. 뭐 이거라든지 삼각형 분해라든지 안 해도 되는 건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는 안 해도 돼. 알겠니?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는 여기는 뭐를 쓰면 되냐면 헤럼 공식이란 걸 쓰면 돼. 오케이? 그래서 헤럼 공식 적어줄게요. 그러니까 이 공식은 언제 쓴다? 세변의 길이가 뭐일 때? 자연수일 때 쓰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필살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왜냐면 이거 나중에 해보면 특수각이면 잘 풀려. 근데 특수각이 아니면 잘 안 풀려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헤럼 공식. 선생님 공식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 영어 단어보다는 작지 않을까? 자, 이 공식은 너무 예쁜 공식이야. 라임이 있어. 일단 스몰 s라는 친구는 둘레 나누기야. 알겠죠? 둘레 나누기입니다. ABC는 당연히 세변 길이겠지. 자, 잘 안 보이구나. 미안해. 여기 위에 적어줄게요. 되죠? 이런 공식. 이때 스몰 s는 뭐다? 둘레 나누기. 알겠죠? 자, 이건 언제 쓴다? 세변 길이가 자연수일 때 씁니다. 쓰는 거 한번 보여줄까? 리엘이 피곤하다 지금. 이제 집에 가고 싶다. 힘내. 그렇지. 그래도 넌 좀 있으면 가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세변 길이가 자연수면은 적용하기가 좋아요. 오케이. 자, 일단 둘레가 얼마야? 9네? 맞지? 그러면 나누기 하면 2분의 9다, 그지? 그래서 2분의 9 적어놓고 2분의 9 빼기 변길이 2분의 1 2분의 9 빼기 변길이 2분의 3 2분의 9 빼기 2 변길이 그럼 넓이 어때? 됐죠? 자, 그러면 넓이는 둘레 곱하기 2분의 1 네 저번에 반지름 하면 네 저번에 반지름은 빵 구할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네 저번에 반지름을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은 조금 웃기긴 해. 네 저번 반지름 물어볼 이유는 없긴 해. 근데 이걸 물어봄으로써 일타쌍피를 하는 거야. 뭘? 요걸 구해야 되거든. 그럼 요걸 구하기 힘들게 문제를 내는 거야. 이해되니? 제일 쉬운 타입은 특수각 들어가 있는 타입이 제일 쉬운 타입.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던가 코사인 법칙을 쓰던가 하면 돼. 아니면 삼각형을 쪼개던가. 그러니까 뭐를 쓰든 잘 풀려. 알겠죠? 뭐를 쓰든 잘 풀리게끔 되어 있고. 근데 변 길이가 뭐 분수라든지 루트라든지 특수각이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풀이법을 잘 돌려가면서 써봐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특수각이고 변 길이가 자연수면은 열쇠 구멍이가 3개가 있는데 열쇠 구멍 중에 한 개만 맞아도 문제가 풀려. 오케이? 뭐를 집어넣어도 풀린다고. 여기 쑤셔 넣어도 풀리고 여기 집어넣어도 풀리고 여기 집어넣어도 풀리는데 얘가 만약에 특수각이 아니야. 그냥 세타야. 근데 사인 세타가 막 3분의 1이래. 특수각 아니잖아 누가 봐도. 그지? 이런 경우면은 풀이가 한정적으로 조금 고장난 열쇠 구멍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직각삼각형 쪼개기 아니면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이 세 개 중에 돌아가면서 써보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다 이 말인 거지. 됐나요? 자, 이제 코사인 법칙 한번 볼게요. 자, 코사인 법칙은 원래 두 개였어요. 하나는 제1 코사인 법칙이었고 또 하나는 제2 코사인 법칙이었어. 근데 제1 코사인 법칙은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고 제2 코사인 법칙을 앞으로는 코사인 법칙이라 부를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1 코사인 법칙을 몰라도 되냐라고 하면은 뭐 몰라도 크게 사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한 가지 유형에서 조금 불편함은 있어. 그래서 저는 다 할게요. 알겠지? 눈에 익히면 좋아요.
어떤 유형이냐면은 뭐 어떤 수식을 여러분들한테 줄 거야. 어떤 수식. 요런 수식을 주고 어떤 삼각형인지 판별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이게 내신형 단골 문제야. 오케이. 어떤 수식인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럴 때 코사인 제1법칙이 필요하긴 해. 있으면 편해. 근데 없다고 해서 안 풀리고 막 그러지는 않아. 오케이. 그래서 이런 타입 문제 때문에 합니다. 자, 일단 제1법칙 소개할게요. 자, 코사인 법칙은 기본 유래가 원이 아니야. 원이랑 상관없는 친구야. 알겠지? 원이랑 상관없는 친구고 중학교 때 배웠던 베이스, 즉 쪼개기를 보면 돼. 쪼개기. 그래서 얘를 평 쪼갤 거야. 이렇게 되나요? 자, 일단 이름부터 붙여줄게. A, B, C, A, C, B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각 B잖아. 얘를 X라고 하면은 C분의 X는 코사인 B입니다. 즉 X는 C 코사인 B. 코사인 앞에 C 적어줄 땐 꼭 점을 표기합니다. CC. 보기 안 좋으니까. 알겠죠? 헷갈린단 말이야. CC가 보기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C 곱하기 코사인 B 되고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B 코사인 C가 됩니다. 즉 A는 두 개 길이의 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게 코사인 제일 법칙이야. A, C 코사인 B, B 코사인 C. 이 식 됐습니까? 자, 이 식 보고 아까 쌤이 봤던 거 식을 한번 적어주면은 이제 뭔지 좀 보일 거야. 일단 제일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돼 있는 친구를 변을 돌려가면서 적어주면 3종 세트가 나와요. B, A 코사인 B, C, C 코사인 A, C, A 코사인 B, B 코사인 잠시 대문자 쓰면 안 되잖아. A 됐죠? 자, 일단은 이 라인의 특징은 뭐냐면 A, BC, B, AC, C, AB 구성을 가지고 있어. 당연히 크로스 되어 있지, 그지? 오케이, 이렇게 크로스 되어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기본 공식이고 아까 칠판에 적었던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 예제 뭐였냐? A 코사인 변은 소문자로 적는 게 룰입니다. A 코사인 B는 B 스몰 B 코사인 A다 라고 하면 이거 적용하기 좋은 식이 어디 보입니까? 여기 보이지, 그지? 맞죠? 얘네 둘이가 같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뭐가 붙겠니? 곱하기 2 이렇게 붙겠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 적용하면 C는 2A 코사인 B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자, 여튼 공식 킵 정도 해두세요. 자, 근데 기본적인 상식을 알려줄게, 얘들아. 자, 너네 학교 내신에 얘가 나왔다. 어떤 삼각형인지 밝혀야 돼. 근데 몇 분 남지 않았어. 오케이. 어떤 삼각형일 것 같아? 상식이야, 얘들아.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아? 어떤 삼각형일 것 같아? A 코사인 B는 B 코사인 A래. 뭘 것 같아? 준혁아 뭘 것 같아? 이등변이겠지. 맞잖아. 얘는 이등변이거나 맥시멈 직각삼각형이야. 오케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야. 맥시멈.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둘 중 하나야.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면 얘는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객관식에 있는 거 체크만 해놓고 넘어가면 된다고. 그래도 나는 맞춘다. 실제 시험에 요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이 자리에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어야 되거든. 실제는 코사인 법칙을 잘 예쁘게 정리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실제는 시험 직전에 할 수 있는 꼼수 필살기가 있어요. 뭐냐? 두 개의 삼각형을 밀어 넣는 거야.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 두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보통 요거 집어넣고 끝냅니다. 왜냐면 보통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쌤이 방금 알려준 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이야 또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라고 하면 판가름해야 되는 건 직각 포인트거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걸 집어넣는 거야. 직각삼각형인지 이등변 삼각형은 아닌데 직각삼각형인 것 같은 거. 그래서 요런 거에 맞게 집어넣어서 식이 혹시나 성립하면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 또는 이등변 삼각형이라 이 소리야. 오케이? 뭐 그런 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심플하게 풀 수 있는 팁을 줄게. 자, 여튼 여기서 이제 뭐를 만들 거냐면 코사인 법칙을 만들 거야. 코사인 제2법칙. 통상 코사인 법칙이라 부를게 이제부터. 여기다 곱하기 a를 하고 여기다 곱하기 b를 하고 여기다 곱하기 c를 해. 그러니까 a제곱 a 여기는 b제곱 b 얘는 c제곱 c 해서 여기다가 이거 두 개를 빼요. 오케이. 맨 윗줄에다가 밑에 줄 셋째 줄을 빼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 코사인 법칙이 만들어져. 선생님 천천히 해주세요 하면은 아니 이건 증명 안 해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해 할까봐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a제곱은 b제곱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a. 얘들아, 요거 뒤에 없으면 아는 식 아닌가요? 아는 식 맞잖아. 맞아. 이 코사인 법칙은 확장된 피타고라스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는 직각일 때 성립했지. 코사인 90도는 얼만데? 0이죠. 코사인 90도는 0이었어. 맞지? 코사인 90도는 0이었기 때문에 얘가 없었던 거고 90도가 아니면 이 친구가 남아있다. 이 소린 거야? 그게 어렵지 않아요? 식 자체는. 됐나요? 그러면 이 공식 한번 외워보자. 야, 피타고라스는 머릿속에 있어 이미.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2bc 각은 얘들아 기억해라. 대변 대각이다. 양 끝에. 알겠지? 대변 대각이다. 그러면 이 공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어떤 상황일 때 쓰기 좋냐? 자, 첫 번째 상황 SSA일 때. 자, 당연히 사이각이어야 되겠죠. SSA면은 뭐가 만들어지냐? 요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걸로 뭐 할 수 있는지를 느껴야 돼. 알겠지? 제일 안정적인 형태야. 자, 제일 안정적인 형태 보고 사인 법칙 비교해봐. 사인 법칙이 안정적이려면은 뭐가 돼야 돼? 마주보고 있어야 돼, 서로. 알겠지?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마주보고 있어. 그러면 얘는 사인 법칙으로 풀기 힘든 거야. 안 된다는 건 아니고 힘든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뭐야? SAS, 넓이 구하는 느낌이야. 알겠지? 넓이 구하는 느낌이야. SAS. 자, 두 번째. 쎄쎄쎄. 원하는 각을 뭐든지 찾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A 기준으로 A가 요거면 요 각이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A, B, C를 알면 각을 찾을 수 있는데 스타트하는 변 길이의 대각이 나오는 거야. 뭐가 나온다고? 시작 제곱 맨 처음 적은 친구의 대각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마찬가지 내가 여기서 출발하면은 무슨 각이 나오냐? 요 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돼? 자, 사용하는 모습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은 설명만 하고 내일은 문제만 풀게요. 참고로 오늘은 숙제가 없습니다. 외워 숙제. 대신 공식을 못 외우면 빽빼기를 시킬게. 어때? 숙제가 2개인 것만큼 100번 적기. 됐죠? 100번 적기. 진짜 시험 쉴게요. 내일 종이 한 장 탁 줄 거야. 아침에 시작하면은 A4 반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주면 쭉 씻고 시작할게. 알겠지? 틀리면 100번 적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지? 자, 여기 있었어. 요각 구하고 싶어. 그럼 뭐부터 출발한다? 4부터 출발한다. 이해돼? 이해돼요? 요각 찾고 싶다. 뭐부터 출발한다? 2부터 출발한다. 오케이? 나는 4부터 출발해 볼게. 4, 4, 16은 4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 세타가 왜 밖에 있니? 가출했다 그러지? 세타. 그죠? 여러분은 가출하지 마세요. 가출하는 학생들 한 번씩 있어. 가출하는 친구들 한 번씩 있어요. 3년 전인가 김보모 양이 있는데 그 친구 맨날 가출했어. 엄마 찾으러 다니고 새벽에 나한테 전화하고 학생 누구누구 봤어요? 라고. 봤을 리가 있나? 여튼간에 자 넘겼습니다. 그리고 13이가 빼면 3의 3분의 1 4분의 1 자, 마이너스 4분의 1이 떴다, 그지? 됐죠? 선생님,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치? 쌤이 지금 요 세타를 찾은 건 뭐 하기 위함이냐면, 사인을 찾으려고 해. 뜬금없이 왜 사인을 찾느냐? 자, 사인 소환할게.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니까 뿅뿅뿅뿅 하면은 4분의 루트 15 나올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사인은 삼각형에서 무조건 플러스다. 삼각형에서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야. 풀마 아니면 사분면 따질 필요 없어. 코사인만 예각 또는 둔각을 만들어내.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예각이면 플러스, 둔각이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왜 했겠니? 왜 했을까요? 이 구조물 만들어냈네. 변 알고 사인 값 알고 3 알아요. 뭐 할 수 있다? 넓이 구할 수 있죠. 자, 넓이 구해볼게. 2분의 1 2 곱하기 3 4분의 루트 15 4분의 3 루트 15 됐죠? 넓이 구했지? 아까 이거 넓이 대신 뭐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 헤론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지. 맞아. 헤론 공식으로 구하는 거는 소수령 풀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수령용 정석 풀이를 보여준 거야. 코사인 법칙으로 각을 찾아내고 상태형 풀으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사인으로 바꿔서 넓이 연산까지. 기본 베이스 연산이야. 알겠지? 내신용 기본 베이스 연산. 그러면은 넓이 구하면 여러분들한테 뭐 추가적으로 더 물어볼 수 있냐? 내 저번에 반지름. 잘했어. 하품은 참는 게 아니야. 자, 해서 내 저번에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어요. 알겠지? 내 저번에 반지름까지. 그게 기본 트릭이라고. 이 라인 때 트릭. 알겠지? 그래서 2분의 1의 둘레 곱하기 내 저번에 반지름 둘레는 뿅뿅뿅 9. 해서 아까 구하는 거. 분명히 했다. 몇 초 전에. 헤론 공식 편으로 연산을 해봤고 아까는 지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버전으로 풀이를 한 거야. 됐습니까? 실제는 헤론 공식은 코사인 법칙으로 증명을 하는 거야, 원래는. 증명을 하는 건데, 해봤고.
자,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각을 찾을 수 있다. 자, 3번은 선생님이 녹색으로 적을 건데요. 보통은 애들이 제일 무식하게 많이 쓰는 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제일 무식하게 씁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쓰는 거지. 자, 지금 이 친구는 1번이랑 좀 다른 게 뭐야? 각이 집 나갔지? 맞죠? 각이 집 나갔어. 각이 집 나갔을 때 이제 얘는 왜 3번은 녹색으로 적었냐면 중의적인 친구야. 이 친구는 약간 휴전선에 지금 걸쳐 있어. 북한 사람인지 남한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사인이 코사인이 구분이 안 되게 다 걸쳐 있는 타입이야. 무슨 말이냐면 커플 보여요 지금? 커플이 있어. 커플이 있으면 우리 뭐 쓰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어? 사인 법칙 쓰면 편하다고 했어. 근데 사인 법칙 쓰면 누구 구할 수 있느냐? 사인 법칙 쓰면 요걸 찾아낼 수 있어. 타격. 타격이 된다고 이렇게. 각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돼요? 좀 위에다 그려줄까? 지금 키가 작아가지고 내년에 조금 더 커서 이렇게 얘들아 1년만 줘봐. 안 되겠지? 자, 이렇게 커플이 있는 상황이면은 얘가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공격하듯이 사인 법칙 버전. 됐지?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미지수 잡는 거야. 미지수 설정을 해버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요렇게 해서 이거 제곱은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x값이 2개 나와요. 오케이. 이게 코사인 버전이야. 차이점 이해돼? 자, 다시 얘기할게. 아까는 요 지점을 찾을 수 있었어. 맞아. 맞지? 지금은 요 지점을 찾을 수 있어. x값을. 차이점 이해돼? 이해돼요? 그러면은 뭐를 우선순위로 두는 게 좋을까? 사인이야. 안 헷갈리려면은 사인이 우선순위야. 왜? 얘는 커플이 명확하거든. 이렇게. 이해돼요? 커플이 명확하단 말이야. 얘는 커플이 한 쌍밖에 없고 여기 이 요거 구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야. 요거 구하고 싶으면 얘를 구하고 싶었으면 사인 법칙을 써야 돼. 코사인 법칙이 아니고. 맞지? 근데 얘가 안 구하고 싶고 얘가 궁금해.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이 맞다 이거지. 이해돼? 대변 대각 사인 구조물이 잘 만들어지고 그 이외에 사인이 아니다 싶으면 코사인 때리면 돼. 어차피 이거 아니면 저거야. 둘 중 하나야 무조건. 알겠니? 자, 어떤 상황이냐? 자, 보자. 얘가 뭐 한 세타인데 사인 세타가 뭐 3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2루트 2라고 하자. 뭐 원래 하나만 줘야 되는데 지금은 예제니까 2개 다 줬어. 그래놓고 요걸 물어보면은 아니지. 요 경기를 주자. 요걸 물어보면 얘들아 마음속으로 생각해봐.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생각했어요. 자, 일단 한 쌍의 커플은 보입니까? 한 쌍의 커플은 보이죠. 세타 주어진 거야 이거면. 맞지? 한 쌍의 커플 보이고 3 있고 별이야. 이러면 뭐다? 사인이다. 이해되지? 근데 요게 궁금해. 그럼 뭐다? 코사인 법칙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궁금한 코사인 법칙이다. 자, 그래. 그러면 뜬금없이 얘가 궁금해. 그러면 어떡할래? 뜬금없이 얘가 궁금하대. 자, 구할 수 있는 게 지금 뭐냐? 구할 수 있는 걸 내가 빨간색으로 한 번 더 보여줄게. 대변, 대각 요거 구할 수 있어. 별로 표기할게요. 각 구할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쓰면은 요거 구할 수 있어.
맞지? 변변변 각각 모른다 그지? 이 물음표 얘가 제일 애매한 약간 뭐냐면은 잘 안 보이는 영역을 뭐라고 하지? 여튼 간에 그 왜 사이드 미러 보면은 안 보이는 그 어둠의 위치가 있잖아. 맞지? 약간 너네 귀 뒤 이런 데 잘 안 보이잖아. 그죠? 약간 그런 위치야. 이 친구는 무조건 검은색 별을 구해야 찾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는 검은색을 찾아야 돼. 코사인 법칙 써서 별을 만든 다음에 사인 법칙으로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구석탱이, 제일 간지러운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위치는 조금 연산 2번 해야겠네 라는 그런 생각 해줬으면 좋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 봤습니다. 자, 해서 코사인 법칙은 책에 201페이지, 202페이지 관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 증명이 있어요 라고 하면 증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 사코 배웠고 오늘은 사코로 할 수 있는 구조물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면서 마칠 거야. 알겠죠? 삼각함수 활용은 여러분들이 해도 잘 안 되는 블랙홀 같은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 틀을 조금 열심히 이해해 줬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시간도. 잠시만요. 비명 소리 나지 않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 되죠? 한 개 봤고요. 다음 두 번째. 하이. 자, 일단 이 4개의 타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한 요쯤에 할까? 조그만하게. 하고 지울 거야, 그거는. 자, 2약, 3약. 여기 각이 60도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SAS니까 나머지 한 변 구할 수 있어. 이해돼? SAS니까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어. 쌤이 삼각함수 활용 풀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도형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거를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 흔히 설계라고 하거든. 설계를 먼저 하고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두 개로 얘 구할 수 있어. 그럼 얘가 구해졌다 쳐. 그럼 구해졌다 치면은 사인 법칙 쓰면서 이 각 찾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이 구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설계부터 다 때려가지고 요거 구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있어.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어. 이거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가야 된다고. 이해돼?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처럼 요 변 길이 구하면 끝이야. 하고 체크하는 문제가 나올 리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걸로 뭘 할 수 있고 요걸로 어떤 걸 할 수 있고 그럼 구해졌다 쳐. 그러면 구해졌다 치면 그 수치로 또 뭐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구해졌다 치면은 봐봐. 얘가 코사인 법칙으로 얘를 구했어. 그러면은 요거 두 개로 사인 법칙 쓰면 얘가 구해지겠네. 사인 법칙 쓰면 얘가 구해지겠네. 이런 생각을 해라고. 됐지? 그러면은 내가 여길 연장했어. 요런 길이가 하나 더 있다 쳐. 그러면 요 길이를 물어본다.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구조물이 잘 보이면은. 그러면 얘가 2고 이 별길이 아까 구했다. 그러면 요 각은 180도에 요거 빼면 되겠네. 오케이. 180도에 요거 빼면 되겠네. 코사인 법칙 쓰면 물음표 찾을 수 있어. 이런 설계가 끝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계산하면서 구해졌네 하면서 또 구하고 구해졌네 하고 또 구하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설계 다 짜놓고 해란 말이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로 풀 수 있는 타입들이 4가지를 한번 쌤이 데려와 봤어. 여러분들이 설계를 당분간 잘하지는 않을 거야. 갑자기 잘하게 된다든지 그렇지는 또 못할 거 아니야. 맞지? 또 단기 트레이닝 위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칠판에 4개를 한번 해봤고, 자, 동그라미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요 모양 보면은 무슨 얘기 할 것 같니, 얘들아? 오늘 한번 했어. 저거 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 대각의 합이 180도다. 그 얘기 하겠지? 그럼 대각의 합이 180도면 뭐 할 수 있는데 하면은 코사인 법칙을 쓰기 좋아. 보여줄게. 됐죠? 세타로 잡았다. 그러면 누가 세타? 얘가 파이 빼기 세타. 됐죠? 그러면 문제에 아마 뭐가 주어지겠니? 요 길이 뭐 실제 숫자로 줄까? 2분의 5 3 이렇게 줬다죠. 3을 주면 안 되는데 3 줄 거면은 너도 3 주자. 자, 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세타 값이 나와. 대각선 값도 나와. 사각형은 다 풀린다. 알겠니? 자, 그 설계를 짜보자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걸 할 수 있어 라는 바운더리가 잡혀져 있어야 돼. 자, 어떤 상황이냐?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해 있다. 내변 길이가 다 있어. 오케이? 그러면 다 지워서 보여줄게. 원이 있다, 사각형이 있다, 내변 길이가 있다. 이건 끝났어. 가 되는 거야. 이 정도가 이제 기본 스텝이야. 알겠니? 원이 있어, 내변 길이 있어. 됐지? 그러면 이 도형은 다 파쇄가 된 거야. 끝난 거야. 오케이? 그 끝내버리는 과정을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과정은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세타 표기 파이 빼기 세타 표기. 됐지? 얘를 잘라서 코사인 법칙을 2번 쓸 거야. 얘는 x 설정합니다. 한 번, 2번. 됐니? 얘가 기본 테크닉이야. 자, 가볼게. x 제곱은 4 플러스 9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 식 하나 나왔지? x 세타 식 하나 나왔지? 다음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리자. x제곱은 33, 9, 18. 저리가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얘들아,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무슨 공식? 보각 공식. 파이 그림 떠올려봐. 부호가 마이너스네. 맞지? 파이 부분의 마이너스지? 그래서 세타로 바꾸면서 플러스 연립하면 x 값도 나오고 세타 값도 나오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알 수 있어. 봐봐.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x 세타 두 개지. 근데 내가 코사인 법칙을 한 번, 2번 쓸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식이 2개, 미지수 2개 풀린다고. 이거는 이미 설계상 풀려 있는 거야. 풀려 있는 거라고.
그러면 끝난 거야 요거는. 그러면 x값 나오겠지. 세타 값 나오겠지. 연립해서 계산했다 쳐. 위에서 밑에 거 빼면은 5, 30.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6분의 1 지금은 플러스 2니까 15, 루트 15 나오네요. 됐지? 루트 15 나왔어.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요 길이가 만들어졌고 세변 길이 알고 요 각도 알고 사인 법칙 쓰면 뭐든 다 구할 수 있겠네. 설계 맞아? 맞죠? 여기도 세타 값 알고 세변 길이 알고 한 쌍꺼풀 있고 변 있으니까 각 나오고 변 있으니까 각 나온다고. 맞아. 지금 내가 색칠한 두 도형의 세변 길이 세각 중에 모르는 게 있나요? 없지. 없잖아. 다 찾아냈다고. 선생님 그러면 요 대각선이 저는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미 빨간색을 구한 상황에서는 파란색은 바로 구해져. 오케이? 그게 톨레미 정리입니다. 그래서 톨레미 정리 공식 적어줄게. 킵 해놓으세요. 언제 하느냐? (4) 4년 전 수능에서 출제됐고요. 마주보는 대각의 길이의 합은 xy다. 이렇게 길이의 곱의 합은 xy다. 이거는 어느 구조물일 때만 하냐면 이게 완성됐을 때만이야 얘들아. 이렇게 다 구해졌을 때만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어. 공허의 세상이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으면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톨레미 정리는 쓰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으면. 오케이. 근데 한 살 때 구해놨는데 살 때 또 구하려니까 귀찮은 거야. 오케이. 그럴 때 추가하는 거. 알겠니? 선생님 저는 톨레미 정리 안 해올래요 하면 안 해도 돼. 충분히 우리 빨간 살 때 구하는 거 배웠잖아. 맞지? 코사인 법칙 몇 번 돌린다고? 2번 돌린다고? 여기서 한 번, 여기서 2번. 오케이? 세타 파이 빼기 세타. 세타 파이 빼기 세타. 요 라인만 알면은 빨간색 길이 잡을 수 있어. 그러면 파란색 길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톨레미 정리는 안 쓰고 싶으면 당장은 안 써도 돼. 대신 안 쓰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야. 조금 더야. 많이는 아니야. 1, 2분이야. 얘들아. 알겠지? 자,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얘기할게. 원안에 내접한 사각형의 내변의 길이의 합이 내변의 길이가 있으면 이 도형은 끝난 거다. 끝난 거다. 됐지? 그래서 처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이등분선이 있으면, 오케이? 각이등분선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게 한번 떠올까요? 가오리 공식 그런 거 기억나? 요새 애들 잘 안 배우더라고. 중학교들 혼나야 돼. 자, 여튼 간에 그러면 각이 똑같으면 현의 길이 요거 같은 건 알아요? 알아요? 그래요. 이거 재작년 수능에 나온 건데 이 세타가 사이각을 바로 찾아내는 공식입니다. 바로 찾아내는 공식. 얘를 세타라고 할게. 그럼 공식 얘기만 하고 당장 쓸 수가 없을 것 같긴 해. 코사인 세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2베타? 알파 플러스 감마 분의 2베타? 맞나? 맞네.
자, 요거는 재작년 수능에 나왔던 타입의 공식인데요. 요 도형 특으로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선생님, 저 이 공식 못 외웠어요? 아니면 헷갈려요? 라고 하면은 구조물을 봐봐. 이 삼각형 구조물 봐봐.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세타 값에 얘는 숫자로 주어진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 2, 4, 3 이렇게 숫자로 주어졌다 쳐. 이때 세타 값을 구하고 싶어. 구조물을 잘 봐. 지금 보면 이변 길이는 같아. 여기는 세타야.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야? 2개야. 맞지? 그럼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한 번, 두 번 하면 식이 2번 따진다고. 요렇게. 그러면 끝난다고. 즉 얘를 x로 잡고요. 코사인 법칙 한 번, 두 번. 오케이? 그리고 연립하는 거. 두 번째 구조물 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아까는 세타, 얘는 파이 빼기 세타. 각 기준으로 삼각형 잘라서 돌리는 요 커팅을 바란 말이야. 요 커팅. 요 커팅을 바라고 탁 자르는 거. 오케이? 그래서 각 기준으로 한 바퀴, 두 바퀴. 각 기준으로 한 바퀴, 두 바퀴. 됐니? 그러면은 요 도형도 보면은 각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은 얘들아 세타 파이 빼기 세타 세타 요렇게 해서 코사인 법칙을 돌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돼?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뭔 기준이 중요하다고? 각 기준이 중요하다고. 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야. 각을 보고 시간 투자하는 거야. 요거 제곱은 샬라샬라. 요거 제곱은 샬라샬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공식 쓸 때. 그리고 요거 또 요거 제곱은 들어가는 거고 요거 제곱은 하고 공식이 들어가는 거야. 공식을 들어갈 때 봐봐. x 제곱은 샬라샬라샬라. x 제곱은 공식을 돌리는 거라고. 이해돼? 그리고 이것도 x 제곱은 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 관계상 얘는 얘기를 못했으니까 얘는 공식 정리만 조금 할게. a, b, c, d, x. 쌤이 적어주는 공식은 대체 뭡니까 하면은 코사인 법칙을 다 돌려놓은 공식이야. 연립을 해놓은 공식이야. 그러면 이걸 쓰면은 코사인 법칙을 안 돌려도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연립을 이미 다 해놓은 친구들이 두 개의 공식이 등장합니다. 그냥 내일 시험 칠 때 같이 치면 되겠다. 그죠?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요것도 아까 톨레미정리 셋. 아니 톨레미정리는 하지 말자. 요거는 사실 이거는 진짜 1등급인 친구들도 못 외우는 공식이라서 요렇게만 하자. 그러면 내일 4개 공식 외우도록 해보자. 알겠지? 아침에 쌤이 종이 한 장을 쓱 내리면 아무 설명 없이 공식을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공식 이름 여러분들이 적으셔야 되고요. 도형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되고요. 알겠죠? 아니 숙제잖아요. 하루 숙제. 문제 안 풀고 얼마나 즐거운 숙제야 얘들아. 그림 그리기 엄청 재밌겠다. 고양이도 한번 그려보고 바둑이도 한번 그려보고 즐겁게 그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